제가 참여했던 감정에 대해서 감정은 이거다라고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의 김종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건설 소송과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주장 정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주장 사항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입증 방법에는 서증, 증인, 감정 등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입증 방법 중에서 감정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곽 변호사님이 감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입증 방법 중에서 서증이나 증인도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건설 소송이라든지 의료 소송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과 관련된 그런 전문 분야의 소송에서는 감정이라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관의 보조자로서 전문적인 이제 감정 결과를 도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제 심리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게 이제 하자소송 같은 것인데 하자소송 같은 이제 건설 분야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건축 시공 기술사나 또는 건축사 때에 따라서는 건축 구조 기술사 등이 이제 국가 전문 자격을 갖춘 법원 감정인으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감정인으로서 감정을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하자 소송과 같이 이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감정 결과나 이제 감정인의 판단이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자 소송과 같은 건설 분야 소송에서는 감정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상당히 주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에 이르기 전에 그 감정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감정 절차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감정 절차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감정 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감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정리를 잘 해서 감정기일에서 잘 대응하고 진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소송 경우에는 하자소송 감정 신청에 이르기 전에 아마 사전 진단을 했을 거고 그러면 하자 보고서도 제출이 됐을 거니까 이런 하자 보고서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또 그 외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나 단지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요청 공문을 보내신 사실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 외에 시방서, 도면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제 감정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감정 신청된 이 항목들에 대한 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이러이러한 항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감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게 바로 이제 의견서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감정기일 이전에 감정 항목에 대한 의견서 또는 감정 진행에 대한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자 판정을 이제 하기 위한 기준 도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공 도면, 실시 도면, 설계 도면, 준공 도면 여러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 중에 어떤 도면을 하자 판정 기준 도면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자 보수비의 산정 기준 시점은 또 언제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감정 대상과 관련이 없거나 또 상당히 동떨어지는 감정은 결국에는 감정료만 소비하고 잘못하면은 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설명이 되게 들어도 어려운 분야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실 봤을 때에는 감정 신청은 언제 하고 그다음에 감정 기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 기일에서는 또 무엇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 기일 이후에는 착수 회의, 현장 감정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이라는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소장을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감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법원 감정인 후보자를 한 보통 2인에서 3인 정도 지정을 해서 저희 쪽에 이제 알려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 감정료라든지 법원 감정인의 경력, 이제까지 수행했던 감정 수행 내용 등을 좀 검토를 해서 저희 소송에 가장 이제 적합한 감정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쪽 의견과 이제 피고 쪽도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상호 간의 의견을 이제 보고 재판부에서 적정한 감정인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감정 기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 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예상 감정인 지정이 되면 의견서를,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서 더불어서 감정 절차에 대한 의견서도 같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 기일에서는 네. 무엇을 하는 건가요? 뭐 감정 기일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감정인, 지정된 감정인이 나와서 선서를 하죠. 허위 감정을 하게 되면은 벌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감정인 선서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정은 어떠어떠한 사항인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를 이제 결국에 저희 쪽과 상대방 쪽이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합의를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현장 감정을 하기 전에 네. 감정 기일에서 항목들을 정리를 하고 그렇죠. 어떻게 감정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되게 높겠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감정 기일 이후에 현장에서 감정이 이루어질 텐데 네. 현장 감정에 대한 이제 설명에 앞서서 네.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네. 느꼈던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현장 감정에서 느꼈던 경험이 딱 어떤가요? 제가 참여했던 감정에 대해서 감정은 이거다라고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현장 감정은 상당히 힘들고 고되고 춥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춥다, 고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뭐 제가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착수회의보다는 이제 착수회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파취조사 같은 이제 현장 감정에 있어서는 이런 현장 감정이나 파취조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장시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제 파취조사해야 될 항목이 많거나 또는 조사해야 될 세대수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막 이틀에 거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즘과 같이 좀 약간 추운 시기에는 지하 주차장에 오랜 시간 있거나 또는 이제 피트실 같은 데에서 쭉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제 춥고 오랜 시간 서 있어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상당히 감정이라는 게 참여해 보니까 힘들고 춥고 고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이제 하자 소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이제 각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현장을 갔었는데 네. 보통 현장 감정할 때에는 진짜 업체라든지 그렇죠. 업체 직원들이 가지 보통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 통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는 조금 뭐 그렇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건설 감정은 법률 해석이나 법리와는 좀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저도 어렵고 다른 변호사님도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이제 송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라는 절차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감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건설 관련 송무를 시작하면서 감정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경험을 해야 제가 이 감정을 잘 준비할 수 있겠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감정에 이제 자주 출석을 했었고, 물론 지금도 감정에는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착수회의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감정을 실제로 이제 조사하기에 앞서가지고 또 그는 감정기일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착수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자소송 같은 경우에는 파취조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이때 이제 착수회의 그 당일에서 파취조사 항목도 픽스를 하고 또 파취조사 세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대방 측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수회의 때부터 웬만하면 제가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감정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감정 신청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된 감정 신청을 해서 네. 결국에 감정서가 나왔는데 이제 판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일단 그런 경우도 간혹 보긴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감정 절차를 쭉
쭉 진행을 해서 감정서가 제출이 되고 그럼 이제 감정 결과 나온 거잖아요. 감정 결과가 나오면 특이한 사정이 뭐 없는 한은 보통은 이제 감정 결과 자체를 재판부가 그대로 이제 추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감정 결과에 뭐 예를 들어 모순이 있다던가 또는 감정 진행을 법원 감정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하도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서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감정인을 감정 증인으로 이제 법정에 불러가지고 신문을 한 후에 감정 결과를 배척을 하고 재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재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웬만하면 인정이 되지 않고 거의 없죠. 감정인이도 감정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재감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도 2배로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송 기간도 엄청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결국에는 이제 통상 건설 소송이 감정이라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수반을 하는데 감정 자체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감정 보완이나 사실조회 이런 걸로 이제 감정을 또 다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출된 이제 상대방의 감정서를 가지고 저희가 감정 보완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다투었고 감정서에 좀 불합리성이 있었고 좀 모순되는 감정 내용들도 저희가 있어서 그걸 다투었더니 결국에는 뭐 재감정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배로 들고 소송 기간도 거의 한 2배가량 더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초의 감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그럼 원고 측 입장에서는 사실 감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잘 준비를 해서 재감정이나 감정 결과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불상사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감정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원고 측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재감정이 되거나 또는 감정 결과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감정 신청을 상대방에서 했다라고 하면 감정 결과에 대한 모순점이라든지 또 불합리성을 찾아내서 그 감정 결과를 사용하게 못하게 하는 것도 소송상 스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게 이제 감정 신청 그리고 뭐 감정 신청 전 자료 준비 그리고 감정 기일 뭐 실제 이루어지는 착수회의라든지 현장 감정 마지막으로 뭐 감정서에 대한 감정 보완 내지는 이제 사실조회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수행해야지만이 좋은 이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게 결국엔 승소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 진행과 관련해서 증거 방법 중에 감정 방법과 관련해서 각경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